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방송은 고품격 게임 방송으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아닌 러시아 피싱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재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재판 다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이라는 건 2심을 뜻하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대법원 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뭐냐면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원을 앞에 세워놓고 경호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경호원들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할 수 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를 방해했다 이겁니다. 자,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갔는데 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법정이 재밌는 판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원 합의체 요청을 했습니다. 대법관 12명이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을 해달라. 그런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상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을 최종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 자, 보세요. 형님들 집중 잘 하셔서 들어야 돼요. 자, 첫째,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가 나와야지 하위 특공방,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란 재판이 유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형이 그냥 형이 소멸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7년이란 형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왜 대법관 3명이서 판결을 했냐는 거지. 기각을 시켰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은 이거 잘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안 보내고 어떻게 했다?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상고 기각을 시켜버려. 이거는 대법원에서 들여다 볼 거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위해서 잘못된 법 적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들을 통해서 헌재에서 다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형님들 판사들은 지금 내란죄에 대한 재판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기면 이 지금 내란죄에 관한 재판을 서두르질 않아. 격가지 재판부터 먼저 하고 있어. 격가지 재판 저거 다 해봐야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은요 나머지 죄들은 전부 다 무죄예요, 무죄.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증거주의 재판에서 증거가 뭐냐? 증거가 그들의 일기장이다, 일기였다. 카더라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더라. 나는 그렇게 전해 들었다. 90%가 전원이에요. 그리고 이 전원 중에 절반 이상이 위정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유리한 증언들은 전부 어떻게 했다? 배제시켰다. 그래서 이거 딱히 중요한 재판도 아니에요. 저 재판은 중요한 재판도 아닌데 형님들이 너무 요즘 이제 우리가 올공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무관심?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 꾸준히 유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고든창이 형이, 그죠? 자, 고든창 형님이 뭐라고 좀 X에 좀 글을 주저리 많이 썼어요. 그죠?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창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던창이는 좀 너무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극단적이다. 극단적 발언을 많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봐봐. 좌파들이 고던창이 뭔데 그러다가 트럼프가 우리 던창이는 극단적 발언을 많이 해 라고 하니까 고던창 좆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존나 실망했죠.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솔직히 형님들 트럼프의 그 이야기 듣고 존나 실망했죠. 딱 깨놓고 이야기해봐. 실망 많이 했잖아. 뭔 반어법이야. 반어법은 그거는 형님들 희망회로 돌리는 거고. 봐봐. 지금 트럼프 형님의 화법, 반어법, 교토식 화법 냉정하게 딱 이야기해보자. 그거 형님들 희망회로잖아.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그거 형님들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 형님들 기분 좋은 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트럼프가 고돈창 야 너 이씨 너무 극단적이야 임마. 아니 고던창 보고 극단적이라는데 그게 무슨 솔직한 이야기로 그게 뭔 교토식 화법이야. 왜 형님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 전부 망상에 쩔어 있잖아. 어떤 유튜브는 교토식 화법이다. 어떤 유튜브는 그냥 돌려각이다. 어떤 유튜브는 반어법이다. 그렇게 형님들에게 선동을 했겠지. 그런데 있잖아. 그거 다 추측이잖아. 내가 팩트를 하나 때려박아줘. 트럼프가 고던창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 많은 대화를 봤지만은 너무 극단적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고던창의 글을 다 봤다. 이게 팩트야, 형님들. 고던창이 한국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 글을 트럼프가 다 봤다. 이게 팩트라고. 나머지는 상상의 영역이잖아. 그걸 다 보고 넌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뒷부분에 대한 트럼프의 다른 이야기들은 해석의 영역이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은 뭐다? 고던창의 그동안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트럼프는 모두 다 봤다는 거야. 나머지는 해석의 영역이야. 그리고 솔직히 나는 거기서 반어법을 못 느꼈어. 나는 사실 소름이 돋았어. 와, 트럼프가 고던창 글을 다 보고 있었다? 그럼 다 알고 있네. 이제 선택은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든 트럼프의 선택에 달려있네. 이게 팩트잖아. 아니 쓸데없이 형님들 엉터리로 형님들만의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가 없어. 이거 간단한 거잖아.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사람들이. 고던창이 무슨 말을 했던 그 말을 트럼프는 받고 이제 트럼프의 결단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그전부터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형님들 추측의 영역이잖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본인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팩트라는 말 몰라요? 아니 형님들 추측의 영역과 팩트의 영역을 구분 못합니까? 지금 팩트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 추측은 형님들 마음대로 생각하라니까 마음대로 희망회로 굴리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라고. 그거는 형님들의 영역이니까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근데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 추측은 이렇다 내 추측은 이렇다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추측은 혼자 하세요. 혼자. 뭐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한다. 트럼프가 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런 거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라고. 중요한 거는 고던창의 글을 트럼프가 다 봤다는 게 팩트라는 거고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뭐 사실 고던창 형님이야 좀 극단적이지. 윤석열을 당장 석방해라. 대부분의 글이 좀 극단적이죠. 한국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스탄 형님은 뭔가 좀 논리적인 글을 많이 쓰면은 고돈창 형님은 그냥 과정 없이 결론만 나오죠. 아마 그래서 뭐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고돈창의 글을 열심히 보고 있다.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금방.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하하. 재밌습니다. 여기 스토리가 기가 막히게 또 연결이 되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즉 반도체 팩토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팹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주 공항에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정부는 미군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랬어. 그런데 미군이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님들 정리를 해드리자면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광주 군공항 청와대 한미 협의 시작했다는데 주한미군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자, 많은 분들이 또 형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광주 군공항 청와대 한미 협의 시작했다. 맞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한미 협의 시작한 거 맞아요. 자,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죠? 공문이 와야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언제 어디서 협의를 하자. 우리 쪽에서는 누가 참여하고 니네 쪽에서는 누가 참여할 것이냐. 행정 우편으로 공문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쉽게 말해서 공문이 안 왔다는 거야. 구두로 이번에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전라도 이제 온다고 우리가 질러놨는데 뭐 이게 올지 안 올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오게 되면은 뭐 이전하는 걸로 뭐 대충 뭐 그렇게 뭐 이야기나 좀 해봅시다. 그거 뭐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올지 안 올지 우리도 몰라요.
일단은 뭐 오는 것 같이 쇼는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잖아. 이거라고 이거. 자, 미군하고 형님들 잘 들으세요. 미군하고 협의를 시작해버리면은 미군이 공항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국 정부에서 다 돼야 돼요. 근데 삼성이 하이닉스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주한미군 공군을 이동시킨다고? 이동시켰는데 안 오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공장 안 지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변 정리만 하고 있네. 희한하지? 설레발 치고 있다고 설레발. 그럼 공문을 보냈어야지. 구두로 야 이런 거 좀 논의하자. 왜? 공문이 안 왔으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미군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 자, 주한미군에서 그런 결정한 적 없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미 상무장관이 야 삼성 하이닉스 미국에 불러서 공장 짓게 하고 싶어. 미국에서 돈 많이 준다는데 미국에서 법인세 한 5년 법인세 면제시켜 준다는데 한 10년 법인세 면제시켜 준다는데 토지 조성공사 다 해줄 거고 전용 비행장 만들어 줄 거고 노조 새끼들한테 성과급 안 떼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가야지 미국 가야지. 가야지 미국 가야지. 노조 새끼들한테 뺏기느니 미국 가서 미국 노조들한테 주면은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받지. 자, 삼성이 호남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호남을 이야기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호남에 움직임이 없어요. 전략기획팀에서 호남에 대한 지질, 전기, 수량, 날씨, 도로, 인프라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니 이재명이 지 임기 내에 한댔잖아. 그거부터가 구라야. 3년 안에 삽질도 못한다니까. 자, 좀 있으면 올챙이 살려야 된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다람쥐 살린다고 기어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아나콘다 살려야 된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제비 살려야 된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도롱뇽 살려야 된다고 기어 나올 겁니다. 왜? 전라도는 원래 그렇게 해서 삥 뜯어먹고 사는 데야. 되냐고 하루아침에. 소음이 어쩌고 저쩌고 분진이 어쩌고 저쩌고 먼지가 많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민원에 시달릴 건데 미쳤냐? 삼성이 전라도 가서 공사 짓게? 봐봐 형님들 지금 전당대회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렇게 설레발 치는 거야. 전당대회 끝나봐라. 삼성 하이닉스 호남 간다는 뉴스 싹 들어간다. 내가 장담할게. 이거 형님들 그냥 전당대회용이에요.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 하이닉스와 삼성을 이재명이 대동을 했다. 전당대회 끝나면은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팸 짓는 거 조용해질 겁니다. 원래 전라도는 그렇게 속고 속히고 서로가 통수 치면서 사는 곳 아니야? 롯데 칠성도 철수의 괴 전라도야. 자, 참 재밌죠. 광주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농사 지으면 돼요. 농사. 그거는 나라 발전보다는 떳떳한 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데잖아. 그럼 됐지 뭐. 떳떳한 쌀밥에 소고기국 드시오. 우리 전라도 형님들. 그 동네가 원래 그런 동네인데. 야, 롯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